사실은 제가 2년 전에 그 스토킹을 좀 심하게 당했어요. 네? 일단 유서까지 적으면서 나는 진짜 아니다, 억울하다. 나는 피해자인데 집에도 직접 찾아오기까지도 하고. 이거 우리 나을 되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스토킹 피해를 당하셨다고요? 네, 스토킹 피해도 당했고 정말 살기가 어려운 나라였구나. 나는 그때까지 우리나라 너무 좋다 생각만 했는데 안전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피해자가 돼버리니까 너무 처절하게 힘든 나라구나 또 맞습니다. 느꼈어요. 저는 올려야죠. 이렇게. Next round 회차의 꿈들이 하니까 와 슈퍼모델이신데도 이렇게 칭찬받는 거 좋아하시는 너무 좋아해요. 안녕하세요. 전혜연 TV 청년과 함께 오늘 청년 인터뷰 너무 멋있는 분을 모셨는데요. 여러분 굴삭기 올 줄 아십니까? 이분은 굴삭기도 모르고 승마도 하고 출판사 대표도 하시는 슈퍼모델이십니다. 선은지 함성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재 모델과 배우 그리고 함성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선은지라고 합니다. 선은지 대표님의 의상을 보고 제가 한복이거든요. 본인이 만드신 건 아니죠? 네, 이거는 제가 그 서울 패션위크에서 이제 제가 수에 섰던 디자이너 선생님의 의상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모델이 굉장히 화려한 지역 같지만 사실 뭐 그런 것만 아니니까 솔직한 리얼 토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모델 하나도 힘든데 어떤 생각이세요? 슈퍼모델에서 2위도 하고 그 다음에 협찬사상을 2개 받으면서 이제 총 3관왕을 받습니다. 그거 하면서 인생이 확 바뀌지 않았어요? 예전에 회사원이었죠? 네. 어떻게 하다가 모델이 저는 건설 회사를 다녔고요. 건설 회사에서 저는 제 회사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연예계 쪽으로 가게 된 계기가 이 슈퍼모델이다 보니까 인생이 어떻게 보면 진짜 확 바뀌었어요. 근데 원래 꿈이 모델이었어요? 전혀 아니었어요. 저는 제 회사를 혹시 만들어가지고 굴삭기 회사 그거는 우리 삼촌들을 싸워서 이기겠다 의지로 이제 제가 대놓고 막 몸으로 쓸 순 없으니까 그거를 대체해서 굴삭기를 따가지고 좀 기싸움에서 이겼고 이제 나머지는 그 원래 건설회사 특히 조경 쪽으로 제가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듣기로 서은지 대표님이 건설 현장에 나가서 일용직 노동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했다. 깜짝 놀랐거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대화를 하셨어요? 원래 그분들 앞에 제가 설계했던 거를 좀 어떤 식으로 현장에서 흘러가는지 알고 싶어가지고 했는데 아니 20대 여자애가 너무 여기 현장을 흐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말도 안 들어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아무리 새벽 5시에 나가서 뭐 핫팩을 드려도 마음을 안 열고 여름에는 또 아이스크림을 드려도 마음을 안 열고 소주를 잃었어요. 소주를. 제가 술을 못해서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딱 보는데 굴삭기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거다 해서 그때 굴삭기 면허를 따서 삼촌들 저 이거 땄는데 제가 옮길게요 라고 하니까 그 뒤부터 호칭이 야에서 우리 조카 왔어? 이제 이렇게 이 정도 노력을 하고 굴삭기를 진짜로 맞아요. 굴삭기 진짜 조종을 잘하는 좀 잘합니다. 서은지 대표님의 다양한 우리 경력과 근데 소통의 방법은 좀 많이 배워야겠네요. 그분들 맞아. 입장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20대 젊은 여성이 공사 현장 오니까 편견이 있으실 수 있는데 그걸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야에서 우리 조카로 바뀌었다. 맞아요. 그런데 사실 어른들도 서은지 대표를 이해하려면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야라고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뭐 니은이 아닌 그래도 야가 다행이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니은자 들어가신 사람 왕건데요. 그리고 연기도 지금 도전하고 있고 네. 그리고 대표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떠세요? 세 가지를 다 하는 건 너무 힘들지 않아요? 아, 왜 진짜 세 가지 일을 한다는 거가 처음엔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뭔가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지금 그 자신감 하나로 시작을 했고 생각보다 지금 또 하나씩 이제 다 쌓아 올라가기 시작했어. 근데 대표님 보통 이제 우리가 모델이라던가 연예계 쪽에 계시는 분들이 출판사를 한다는 건 좀 잘 안 와닿기도 하고 인문학 콘서트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두 가지 일을? 사실은 제가 2년 전에 그 스토킹을 좀 심하게 당했어요. 집에도 찾아오기까지도 하고. 이거 우리 나와도 되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스토킹 피해를 당하셨어요? 네, 스토킹 피해도 당했고, 나의 얘기가 어떻게 보면은 더 실질적으로 반영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사실 그걸 각오하고 나온 거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특히 요즘엔 IT가 더 많이 발달이 되어 있잖아요. 스토킹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 이상한 사이트에도 저를 사진을 올리기도 하고 정말 드라마에서 보던 걸 좀 많이 당했거든요. 근데 왜 바로바로 대응을 조금씩 직업 때문에 조금 시간이 맞아. 걸린 건가요? 맞아요. 제가 만약에 일반 직장인이었으면은 바로 대응을 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저는 사실 잃을 게 많은 게 고인이잖아요. 노출된 직업. 맞아요. 본인이 맞아요. 다 드러나 있는 직업.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가 전부 다 사실 팩트 체크를 전혀 안 한 채 그냥 그저 가십거리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진실이 아니니까 저는 그냥 저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인터넷에 올라가 버리니까 기사님들도 그냥 이 사람의 말만 믿고 기사를 내기 시작하고 이러는 거예요. 기자 누구야? 이름을 오늘 얘기해버려. 아닙니다. 그래도 그 기자님도 나름 제 투철해서 한 거일 거니까. 책임을 져야겠다. 어쨌든 고소를 하게 된 결심한 계기는 이 이제 특히 남자에서 끝난 게 아니라 이 가족들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인터넷에 이제는 더 본격적으로 크게 움직이면서 불특정 다수의 한 1000여 명으로부터 제 이상한 DM도 받게 되고 이제 제가 증명할 게 없으니까 진짜 내 목숨으로 그럼 증명할 수밖에 없네? 라고 해서 한 4개월 동안 혼자 그냥 버티기만 하다가 진짜 네? 일단 유서까지 적으면서 나는 진짜 아니다, 억울하다 라고 했는데 눈을 딱 떴는데 남동생이 울면서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울면서 애가 오열을 처음에 딱 하는데 그냥 누나랑 좋은 시간 보내야지 하고 들어왔더니 지금 피 흘리면서 이렇게 목을 조르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그걸 보고 우리는 가족이 아니냐.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가족 아니냐. 왜 누나 혼자 이걸 다 감당하고 있어? 왜 누나 혼자 이렇게 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제가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래가지고 제가 고소해야겠다라고 생각했고 잠시만요. 휴지만 좀 주세요. 아이고 대표님 제가 이런 피해자 지원단체 관련 기관에서 밑에 두시고 쓰시면 일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고통을 제가 100% 이해한다고 못하지만 한 1분만 끊고가게요. 그래서 이제 바로 가시죠. 왼쪽. 스토킹에 대해서는 고소를 하셨고 판결이 나왔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저 지금 윗분들한테 너무 하고 싶은 게 사실은 저는 이때까지 제가 피해자가 아닌 이상은 정책에 그렇게까지 관심을 안 가졌는데 코로나 걸렸다 아니면 내가 거기 왜 가야 되냐 하면서 한 달, 2달, 3달 이거를 하면서 증거인멸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다 삭제하고 탈퇴하고 그거 보면서 왜 법은 철저하게 이 가해자 중심이지? 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정말 살기가 어려운 나라였구나. 나는 그때까지 우리나라 너무 좋다 생각만 했는데 안전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피해자가 돼버리니까 너무 처절하게 힘든 나라구나. 또 맞습니다. 느꼈어요. 저는 스토킹까지는 아니지만 예전에 굉장히 모함 이런 걸로 고통을 당해봤는데 굉장히 속상했던 건 왜 젊은 여성들이 열심히 일하면 그걸 그대로 봐주지 않고 뭔가 이상한 수를 쓴다. 혹은 제가 뭔가 악랄해가지고 저 자리에 갔겠지. 우리는
3배, 4배 잠 못 자면서 노력해서 간 거잖아요. 그럼 편견이 일단 좀 없었으면 좋겠고, 스토킹을 피해서 당하는 피해자들이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닌데 왜 피해자들에 대해서 일각의 편견 때문에 우리가 신고를 망설여야 되는지. 그래서 선은지 대표님의 용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지하고 연대해주고, 저는 큰 힘은 없지만 팔 힘은 세니까 활동으로라도 응원하고 있다는 꼭 말씀을 드려서 용기를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선은지 대표가 얼마나 고민 끝에 이런 선택을 했고, 또 얼마나 많은 피해자분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제도가 많이 바뀌어야 되는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다행인 게 그런 일을 계기로 책도 읽으시고 새로운 또 활로를 열고. 맞아요. 예, 맞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어떻게 보면 내가 이렇게 진짜 바닥까지 내려가봤기 때문에 여기에서 있는 이 일어나려는 힘으로 인해서 이렇게까지 또 기회를 받을 수 있었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은지 대표님의 용기, 도전. 제가 본인 칭찬하니까 와, 슈퍼모델이신데 이렇게 칭찬받으면 좋아하시는 너무 좋아해요. 네. 슈퍼모델도 응원. 저도 있잖아요. 제 유튜브 이렇게 들어가지고 누가 이거 너무 좋아요라고 하면 그냥 하루 종일 기분이 좋습니다. 바로 적어드릴게요. 여러분 있잖아요. 남을 험담하고 괴롭히는데 에너지를 쓰지 말고 우리 남을 격려하고 응원하는데 좀 에너지를 쓰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얼마나 좋습니까? 선은지 대표님이 모델이기도 하지만 또 스타트업 대표시니까, 함성이라는 곳의 대표이시니까 스타트업 하시면서 느꼈던 가장 좋은 정책도 있을 수 있고, 거꾸로 이건 좀 바꿔야 돼. 앵그리 버전도 좋고, 어떤 게 있어요? 네, 당장에 보이는 가시성 아니면은 기술 중심. 맞아요. 지금 선은지 대표의 표정이 약간 썩소 표정이었어. 티났어요? 괜찮아요. 네, 맞습니다. 아니, 경험자니까 실제로. 포커페이스가 안 되네. 이거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인터뷰할 때 항상 나오는 표정이에요. 진짜. 근데 이분들은 말할 자격이 있죠. 왜냐하면 그걸 거쳐봤으니까. 그래서 인문학 분야의 정책이 좀 스타트업도 많이 필요한.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필요한 게 그냥 보이는 용 말고 진짜 사람한테 필요한 게 뭔지도 한번 생각을 너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뭐 이런 앱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면 좀 아마 선정되기 힘들 거예요라고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앱을 만들기 위해서는 실제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으며 진짜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 건데도 여기에서 또 좌절이 되더라고요.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고, 특히 이제 선은지 대표님의 표정에서 포커스가 실제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해주시면 좋겠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선은지 대표님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궤도에 오르신 분이잖아요. 근데 모델을 시작하는 분들 또는 스타트업을 시작하시는 분들, 이제 본인보다 약간 경험적인 측면에서 후발주자라고 해야 될까? 그런 분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 같은 거 있어요? 사실 저는 딱 한마디를 해요. 버텨라. 실제로 내가 범죄에 처했던, 아니면은 내가 어떤 걸 막 시작을 하건, 내가 노력을 하는데 누군가 안 알아준다라고 하건 버텨라. 뭔가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누군가와 비교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하는 거에서 그냥 묵묵하게 하면 언제든지 이 개화 시기는 누구보다 다 달라요. 그런데 버티는 순간 결국은 일어나 있더라고요. 근데 네. 버티려면 뭔가 구조라고 해야 될까? 환경이 어느 정도는 돼 있어야 되지 않아요? 예를 들면은 스타트업 할 때 최소한 6개월 정도는 버틸 기간을, 그거는 이제 국가나 사회가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6개월간 굶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정책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 자체 너무 필요하죠. 근데 이거를 생각보다 소통할 수 있는 없어요. 저도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러면 그 뭐 청년 지원 사업부라든지 얘기를 하고 싶어서 했는데도, 죄송해요. 내려온 게 이렇게가 다여서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계속 이렇게 커트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국회, 정치권도 그렇고 공무원분들도 조금 마인드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결국 벤처나 스타트업이라는 것 자체가 기존의 틀을 깨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기존의 틀이 이러니까 안 돼요라고 하면 어쩌란 말이야. 맞아.
맞아, 선지 맞아. 대표님하고 술 한잔 먹으면 인터뷰하면 더 리얼 토크가 나을 것 같아요. 삐삐삐. 이 삐삐삐라는 건 경고. 아니, 뭐가 더 재밌을 수 있다, 이런. 더 재밌을 것 같아. 그러나 과연 방송을 나갈 수 있는 실명이 막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서른지 대표님, 그러면 본인의 장래 목표는 뭐예요? 굉장히 궁금한데, 어떤 점이 목표입니까? 아마 최종적으로는 함성이라는 지금 이게 곧 시작은 미약하게 지금의 하나의 스타트업이자 하나의 거의 아기이지만 결국은 기업이 되지 이제 기업화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델 쪽은? 모델도 하면서. 왜 카르멘이라고 해외 유명한 모델분 네네네. 80세가 넘으셨죠. 맞아요. 지금 이제 곧 90세를 앞두고 계시는데 현역 모델이시죠.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죠. 그렇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만약에 80대 모델이 나오면 서른지 대표님 그때까지 한 50년 넘게 제가 열심히 또 관리하면서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진짜 국가가 많이 또 도와줘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는 전희연 TV 청년도 할머니도 함께 저랑 너무 좋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청년과 함께라는 게 제가 왜 이 함께라는 말을 저도 썼냐면 청년들한테 너네 젊잖아. 뭐 아프니까 청춘이야. 이런 헛소리 하지 말자는 거죠. 청년들의 문제는 어른들이 만들어낸 결과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길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도 반성하고, 얘네가 뛰랄 수 있으면 최소한 바위 덩어리는 그 전에 간 사람이 치워주거나, 최소한 앞에 바위가 있다는 표시판이라도 해줬어야 되는 건데, 그걸 못했다면 어른들이 좀 반성해서, 지금부터 이 바위를 치워주는 거는 어른들의 역할. 맞아요. 끼어가는 거는 청년들의 역할. 이렇게 좀 같이 하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맞아요. 사실은 BTS 이분들도 정말 대단하신 건 맞지만 그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진출을 하려고 했던 분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BTS 분들이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까지 진짜 멋지게 활동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뉴진스도 보면은 뉴진스가 탄생하기까지 많은 어른들의 조력과 맞아요. 지도가 있었던 거고 그런 생각을 정말 하고 이강인 선수 하면 역시나 또 이강인 선수가 왜 쉿돌이 출신 아닙니까? 그 돌아가신 감독님 얘기를 요즘 많이 해요 사람들이. 그 감독님처럼 축구를 가르쳐주고 이강인 선수가 부상당하지 않게 도와주는 어른들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생제르맹 들어갔을 때 포스터를 보니까 소년아 야망을 가져라 이 말을 들었는데 저는 사실 눈물이 났어요. 소년들이 야망을 가지려면 어른들이 최소한 그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서른지 대표님이 어떻게 보면 그 길을 또 닦아가는 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오늘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왜 광대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또 포커페이싱 이렇게. 네. 대표님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여성들 얘기 조금만 해볼까요? 결혼, 출산 이런 거에 대해서 모델분들이라던가 한참 일하는 젊은 분들이 좀 고민이 많지 않아요? 또 왜 그래요? 어른들은 잘 이해 못하잖아요. 옛날에 뭐 열도 나왔다 이런 얘기 하는데. 맞아요. 저는 근데 여기에서는 이거는 진짜 국가가 잘못했다. 바로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아기가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진짜 정부가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감기 여성 지도 이런 거나 이상하게 만들고 있고 학상행정. 맞아요. 아니, 실제로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여자분들을 대상으로 뭐 냉동 난자나 이런 거에 제대로 지원을 해주던가 이거를 저도 알아봤을 때 금액이 최소 500에서 1000이 들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당장에 나는 낳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낳을 거라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젊은 남자일 때 이거 냉동이라도 하고 싶다인 친구들이 사실 또 생각보다 많아요. 제 주변에도 많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것도 지원 안 해주면서 그런 감기 지도 같은 거나 만들고 있고. 그리고 또 이번에 저도 사실은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성범죄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낳았을 때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피해자들이 이사 가고 이번에 뭐 조두순 사건처럼 피해자가 결국은 이사를 갔잖아요. 아니, 그거를 보면서 과연 딸 가진 부모님들은 아마 마음이 더 찢어졌을 거고 오히려 임신하신 분들 아니면 이제 임신을 할 예정인 분들은 임신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런 실질적인 정책이 없는 이상은 사실은 저도 아이를 낳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가도 그냥 굳이 낳을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저도 모르게 계속 요즘에 바뀌곤 있어. 그러니까요. 왜 아이 가지면은 얘가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사나라는 말이 절로 나오지 않게 사실은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물론 출산하고 나서 또 비용이 드니까 비용 지원도 필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왜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 이런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이러는지를 좀 깊이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갖는 것도 중요하고 맞아요. 낳았을 때 내 삶이 휘청휘청하고 아이도 힘든 게 아니라 뭐 국가에서 잘 해준다는 믿음이 있으면 그를 조금 더 편히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에 또 실제로 낳고 나서도 진짜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게. 왜냐하면은 저 또한 어떻게 보면 일하는 여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또 특히나 이제 아이를 낳고 나서 복귀를 하고 싶은데 회사에서도 잘 생각보다 안 주기도 하고 아무리 여성 이런 정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신 휴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눈치 보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이를 맡길 데도 없어요. 이번에 맞습니다. 며칠 전에 모델 언니를 만났어요. 언니, 이번엔 나 이거 쇼 있는데 언니 뭐 펑카드 제가 넣어드릴게요 라고 했더니 은지야 이게 나도 너무 쇼를 하고 싶은데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은지야 너는 아이 낳지 말거나 아니면은 최대한 미뤄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아이를 낳는 게 축복이 아니라 네. 경력에 너무 큰 리스크. 리스크가 되지는 않도록 해줘야지 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정말 너무너무 공감합니다. 제 주변에도 이런 분들 많거든요. 물론 아이를 그냥 자발적으로 안 낳겠다라고 하는 분도 있지만 마음은 좀 있는데 너무 엄두가 안 난다. 이런 환경은 국가가 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어른들이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고 맞아요. 정책을 만드는 분들, 맞아요. 게으른 정치인들은 깊이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나가도 되는 거 맞나요? 몰라요. 그냥 뭐 청년과 함께 채널이니까 청함이야. 우린 청함과 함께 함성을 지르고 막 갖다 붙여서 제 채널이고 뭐 서른지 대표님이 뭐 선택 얘기를 해주니까 그냥 나가죠 뭐. 너무 좋아요. 이런 너무 시원시원한. 시원시원하게. 네. 제 생각에는 그래도 이 전혜연 TV 청년과 함께도 계속 가서 전혜연 TV 청년도 할머니도 뭐 다 같이 하는 채널이 됐으면 좋겠고 서른지 대표님이 80세가 됐을 때 우리나라 최초의 80세 모델 진행자 너무 좋죠. 제 나이를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같이 모여서 80세도 모델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출판사 함성은 전 세계적인 인문학의 보고가 됐다. 이런 말 할 수 있기를 너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버티세요. 진짜 충분히 넘어질 수도 있고 충분히 많이 괴로울 수도 있는데 버티다 보면 결국은 꽃이 피기도 하고 주변을 또 볼 수도 있더라고요. 지금 당장에 너무 힘들지만 그럼에도 버티다 보면 우리 진짜 이런 기자님처럼 또 저희를 알아봐주고 또 저희를 또 적극적으로 도와주려는 분들도 너무 계시니까 언젠가 그분들 이런 멘토분들을 또 만날 수 있는 이 시점까지는 정말 한번 끝까지 버티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갑자기 서른지 대표의 멘토 됐어요. 맞아요. 멘토 멘티 어른들이 많이 멘토 멘티 길 닦아주는 사람 장애물 치워주는 사람 힘들 때 응원해주는 사람이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혜연 TV 청년과 함께 청년과 다시 한번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